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약간 혼조세를 가고 있거든요. 어, 스타트는 머리를 들고 시작했는데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를 빼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몰캡 같은 경우는 뭐 1. 거의 2%좀 못 미쳐서 빠졌잖아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틀 연속 강세로 튀어 올라가서 상당히 세서 내적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긴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뉴스보도를 보면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그 의회 증언에 앞서서 요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 발언인 것 같아요. 그 회의하기 FOMC 회의 3월달에 하기 전에 이게 어떤 뉘앙스를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거인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또 얘가 시장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기술적 분석 내용을 좀 보면, 이게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MSCD가 터닝해서 올라갔습니다. RSI도 이미 터닝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 강도, 이 시장 강도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여기 보면 머니플로우가 있거든요. 자금의 흐름의 강도가 요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데, 내려오다가 이걸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MACD 올라가고 있고 RSI도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RSI가 상단을 뚫지는 못하고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상단을 뚫지 못하는 게 좀 걸리긴 하고요. 두 번째로 걸리는 건 이 머니플로우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여기서 바닥 따지기를 할 때도 여기서 버티면서 옆으로 횡보를 쳤는데, 이 자금이 이렇게 쭉 빠진다는 얘기는 좀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게 이 강도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식시장이 튀어서 올라간다 한들 이게 세차게 쭉 수개월간 밀려 올라가기는 녹록치 않을 겁니다. 그렇게 경제 지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현재 저로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탄력을 받고 축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오게 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다시 추가적으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금리 쪽 보면 연준 쪽에서는 뭐 상단이 5.6,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 보는 기준금리 상단 5.6 올해, 바닥은 4.9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도 2024년도에는 뭐 5.6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바닥으로 3.1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는 거. 중앙값이 한 4.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는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린다 안 내린다 공방이 많잖아요. 사실 이거는 향후에 일어나는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상당히 취약하게 나오거나, 물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지표가 약간 누그러진다고 해서 바로 기준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정 부분 떨어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 지표가 살짝 꺾이는 거는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기준금리 안 내릴 겁니다, 연준이. 그런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 중에서 경제 지표가 빠지는 강도가 세면 그때는 금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리니 안 내리니에 대한 요소는 향후에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압력하고 경제 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예측하는 이거 CME 페드워처거든요. 보시면 내년도 1월 달에 내년 1월 예측이 5.5가 상단이에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기준금리가 그렇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가장 많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GDP를 예측하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준하고 빨간 게, 이 파란 게 애틀란타 연준일 겁니다만, 애틀란타 연준 맞거든요. 보시면 애틀란타 연준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플러스를 보일 거라고 지금까지 예측되고 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준은 마이너스를 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필라델피아 연준인데, 얘네들은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1분기 0.2, 그 다음에 2분기 0.2, 3분기 0.9, 4분기 2.1 이렇게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새로 나온 걸 보면 1분기 좀 괜찮고 2분기 좀 늘어나다 3분기 좀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기가 강하다가 후반기 약간 약해지고 다시 반등할 거라 보는 거죠. 이거는 뉴욕 연준에서 보는 거거든요. 뉴욕 연준에서 측정하는 이제 주간 단위로 측정하는 요거 그 GDP 측정인데, 요거는 이동 평균선이고요. 13주. 요게 이제 주간 단위로 평균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랫방을 쭉 내리면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13주 이동평균선 말고 13주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9 정도대를 요 정도 1분기 될 것이다. 그래서 1분기에 성장을 예측하는 전분기 대비 성장을 예측하는 쪽이 상당히 많긴 합니다. 그리고 요게 GDP거든요. 요거는 여기 클리블랜드 연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저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10년 국채 수익률. 10년 국채 수익률 안에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의 차, 스프레드를 보고 GDP 성장률을 측정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제 이 데이터,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의 데이터로 이 측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GDP를 측정하는데 이제 마이너스 2.24. 그래서 일단은 이제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을 측정하는 미국의 경기 수축 가능성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해 12월 달 경기 수축 가능성이 64.4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스프레드, 장단기 스프레드가 상당히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경기 수축을 측정을 하긴 하거든요. 여기 말고 뉴욕연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10년하고 3개월 국채 수익률을 가지고 경기 수축을 측정하는 게 상당히 높죠. 여기는 이제 57.13이라고 나왔습니다. 12월 달에 올 경기 수축 가능성이. 이 GDP 예측은 사실은 예측이지 실제로 결과물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측이고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진 않지만 일단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향후 미국의 경기의 움직임은 꼭 확장으로 갈 것이다, 수축으로 갈 것이다라고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이 경기의 정점 언저리에서 계속 지표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점에서 이제 어떤 거는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이고 어떤 거는 정점에서 잘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좀 더 강해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제 주로 강해지는 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고용 쪽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재반 여건들 이제 고용 이외의 소득도 좀 잘 버티고 있고요. 나머지 재반 것들은 약간씩 꺾이는 것들이 주로 이제 생산 쪽이라든가 재고 쪽이라든가 이런 쪽. 근데 고용이라든가 혹은 소득이라든가 지출이나 이런 쪽은 정점에서 잘 버티고 있거나 약간 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재돼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만 이거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미국의 그 실질 GDP거든요. 실질 GDP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그리고 빨간 게 미국 기업 이익이에요. 재고나 그런 투자들을 제외한 세금도 제외하고 실제 이익, 영업이익 발생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실질 GDP가 떨어지잖아요. 파란색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는 이게 플러스 패턴이 아니고 강도가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는 이 기업 이익의 강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GDP 추세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추세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면 이 앞에 봤던 거는 이 GDP는 다 전분기 대비예요. 여기서 예측하는 거는 전분기 대비로 보는 거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이거든요. 최근 트렌드 자체는 실질 GDP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추세적으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추세를 일정 부분은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 때문에 요 이익 구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향후에 기업 이익 구조가. 그리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 이익 구조를 또 하나 보면 이 형태는 아니고요. 다른 형태로 보여드릴게요. 이 빨간 게 기업 이익이거든요. 근데 빨간 기업 이익 보시면 이 하얀색이 이 경기 확장면인데 경기 확장면의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렇게 늘어난 구간도 있지만 일정 부분 올라가고 나면 멈춰요. 기업 이익이. 멈추거든요. 근데 이게 멈출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파란색은 기준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차익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금리가 높아지고요. 요 파란색, 요 보라색 있죠. 요게 실업률이에요. 이 실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니까 고용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CPI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 경기 확장 국면에 일정 부분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는 이만큼 구매 비용이 조금씩 누적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비용 늘고 추세적으로 차익금리 올라가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은 무차별적으로 계속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경기 확장 국면에서. 향후에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차익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맥스치까지 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이테크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만 이런 쪽에서 대규모로 사람을 해고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건 기업 이익이 추세적으로 올라가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거죠.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많이 추세적으로 올라와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구매 비용이 많이 올라왔을 거고 고용은 상당히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인건 비용이 많이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차입 비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모든 비용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기업의 이익을 추세적으로 계속 내기는 녹록치 않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매출과 이익을 증가하는 것보다는 비용을 삭감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대규모로 해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 보도에 보니까 카카오가 인당 회식비가 과거에는 아예 제한이 없었는데 1인당 5만 원을 줄였더라고. 직원들이 한마디씩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봤는데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현재 긴축 경영을 해야 될 상황으로 몰려 있는데 직원들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의 입장과 경영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은 약간 다른 거죠. 이제 호황 국면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상황이 안 좋은 걸 인지를 하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좋은 소리도 듣죠. 우리나라 규정 노조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요건을 놓고 보면 여하튼 그래서 기업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후반 사이클, 경기 후반 사이클로 가면 많은 비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이외에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비용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제 고용과 물가, 그 다음에 지금 차익금리 이 세 가지 요소의 비용이 전부 다 기업들한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놓고 보고 여기서 이제 자금 상황이나 이익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요. 여기다 이제 재고까지 쌓여가지고 자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까지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업의 현금 흐름의 어려움성, 그 다음에 이익의 추가 창출이 좀 쉽지 않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업 이익을 계속 말씀드린 가장 주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해야 그게 주식 시장의 그 근본적인 펀더멘탈을 바꿔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그런 게 확연히 바뀌어야 될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강력하게 타고 올라갈 수가 없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고, 물론 그게 이제 100%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이 광기라는 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런 거 무시하고 밀고 올라가는 패턴도 주식시장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강도를 미친 듯이 세게 타고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전반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식시장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스권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올해 내내 그러다 이제 후반부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전반부에 이렇게 들렸다가 쭉 내려가는 이런 패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는 생각은 아직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거 이외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기업의 이익이라든가 전체적인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잖아요. 이건 이제 경제활동 영역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가계와 기업 간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금시장 동향 중에서 금리의 여건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신용활동 영역에서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그 가계나 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태도, 그래서 그게 좀 강해지고 그 다음에 연체율 올라가고 차지업 올라가고 상각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게 대출 수요예요. 이게 크레딧 카드, 오토론,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대출, 그 두 개를 제외한 소비자 대출, 그 다음에 그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의 전부 수요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금 수요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갖다가 안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나 가게에서. 지금 이 경기 수축이나 이런 국면이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 측면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다는 걸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건 사실 좀 쉬운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게 이제 그런 예측을 하는 전문가를 봤거든요. 올해 내내는 이렇게 박스권을 좀 움직이다가 내년이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추세를 계속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담들 있잖아요. 이런 부담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 측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용도 풀로 차고 잘 가고 있거나 살짝 누그러질 수 있긴 한데 여기서 향후에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금리가 살짝 내려가거나 고용이 살짝 실업률이 살짝 올라가거나 소비자 물가상이 조금 더 내려오는 그 정도인데 그게 어떤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형태로 확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부분의 비용이 살짝 줄어드는 것 뿐이지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새로운 이런 그 이익을 추세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사이클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워요. 이게 이익을 새로 이렇게 막 사이클을 만드는 거는 잘 보시면 실업률이 대규모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고용비가 확 줄은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구매 압력도 좀 주는 거죠. 구매 비용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리가 확 내려오기 때문에 차입 비용이 확 줄어요. 이 세 가지가 작동하면서 이 쭉 빠졌던 기업의 이익이 추세적으로 한동안 쭉 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일정 부분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획기적으로 줄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이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어글성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기가 순환할 때 보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일정 부분 이 세 가지 강도가 많이 쌓이면 이거를 전부 다 해소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면서 경기가 수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이 발생되면서 이게 한번 해소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비용이. 해소되고 나서 다시 기업이 사이클을 만들면서 도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 비용들, 3대 비용을 해소하는 이제 물가, 구매 비용, 그다음에 고용 비용, 그러니까 실업률, 고용 비용, 그다음에 이제 그 차입 비용, 금리 이 세 가지 사이클을 리셋을 하지 않고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수년간의 장기적 추세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의 전망이 부정적이더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한번 경기 사이클이 수축 국면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지막으로 주식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나? 버팅기고 여기서 끝나겠네요. 법 국면에서. 제롬 파월 연준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가 최종적으로 나오고 나면 그때 이제 방향성을 타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